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내 가슴은 여전히 말한다. 아직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많다고. 살고 싶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꿈꿀수록 그렇다.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내 딸과 다음 세대는 겪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는 쓴다. 어딘가에서 가슴에 할 말을 묻어두고 사는 이들을 생각하며 쓴다. 이제 더는 그 누구도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교회의 이름으로도 사람과 건의의 이름으로도 국가의 이름으로도 내가 그랬듯 젊은이도 늙은이도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중년에도 노년에도 삶은 같은 날이 없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선물이다. 내가 납작한 자아로 살 때는 이런 놀라운 중년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라도 함께 꿈을 꾸자고 손 내밀며 또 쓴다. 네, 오늘 2주의 안사는 한 여성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녀가 쓴 책을 통해 그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내었는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삶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이 책보다 더 두꺼운 이야기가 내면에 숨겨져 있겠지만 청취자와 함께 그중 책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저자를 모시고 듣고자 합니다.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만나겠습니다. 시와의 곁에 있어도 될까입니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네, 시아의 곁에 있어도 될까? 언제나 들어도 너무 평안해지는 노래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제가 북토크로 하려고 모셨어요. 라디오 북토크 초대한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주의 안산에서 처음인데 쑥떡쑥떡 3호의 그림자 탈출기의 저자 김하숙 선생님이십니다. 보통은 자기소개 어떻게 하시나요? 와, 반갑습니다. 네. 와, 처음 하신다니까 네. 초대받은 게 보통 또 제가 영광이 아니네요. 네네. 소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뭐로 소개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은데 오늘은 네. 마침 지금 선생님께서 제 책에 프롤로그 한 네. 조각도 읽어주셨고, 제가 그 말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멘트를. 그러니까 마침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예. 소개하면 제일 쉽겠네요, 그죠? 예. 지난 6월 말에 네. 쑥떡쑥떡 3호의 그림자 탈출기라는 네. 네. 이제 저의 단독 저서로는 두 번째 책을 낸 네네. 작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네. 또 안산의 시민 활동가로 살고 있는 김하숙입니다. 이 네. 정도로 짧게 소개하면 될까요? 네. 근데 지금 말씀 그 읽는 거 들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음을 탁 이렇게 와닿는데 거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특히 이제 저를 소개한다면 할 말이 많고 네. 말을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 또 이렇게도 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슴에 뭔가 많이 꽉 차 있는 사람. 네. 네. 하숙쌤 마이크에서 멀어지지는 마세요. 네네네. 네. 제가 몸을 좀 움직이는 편이라서 항상 네, 네. 어렵더라고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핀 마이크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책을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읽었습니다. 사실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떤 단톡방에서 손을 들고 싶었으나 그때 이제 제 통장에 통장이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강의비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예 뛰어갔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안산에 활동가들이 만든 수암 책방에 전화해가지고 책이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우와. 예, 한 권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최은경 국장님을 제치고 나는 라디오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게 이래가지고 제가 샀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읽다 보니까 확실히 선생님의 그 평소 모습이 그래도 많이 묻어나는데 재밌어요. 일단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엄청 당한 얘기고 맞아요. 막 극복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읽다 보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독자들이 이거 진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정말 종교 안에서 살면서 오히려 종교 안에 이제 껍데기에 갇혀서 그걸 네. 깨지 못하고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 네. 그리고 특히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편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도 던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막 네. 이렇게 이제 자기 껍질을 못 깨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 정말 해방적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엄청 비난도 받으시겠다. 네,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네, 거냐. 맞아요.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저는 교회의 어떤 보수 교회죠. 저희 집안도 고신과 총신을 아우르는 아주 그런 집안에서 3대째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게 아니다. 그렇죠. 저희 엄마에게 열심히 얘기해 보지만 교회도 안 나가는 게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듣곤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는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게 사실 이 이야기를 쓰고 그다음에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선생님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또 순서가 그럴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책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이 어떻게 암을 이기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시게 되었는지. 예. 근데 선생님의 이 오늘 소개하실 책을 보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페미니스트였던 것 같아서 그러게요. 사실 그게 예, 뭐 질병이 맞아.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 첫 번째 책이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였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쌤 듣고 지금 말씀 듣는데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떠올랐어요. 네, 네. 사실 제가 갑자기 출판사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네. 뭐냐면 첫 번 책 낼 때도 제가 첫 번 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책보다 나중 나와야 되는 책이 맞는데 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아팠고 네. 갱년기 에너지에 막 휩쓸려서 네. 내가 이걸 써야 해 하면서 제목부터 보이잖아요. 아. 약간 형님들이 어깨에 힘줬을 것 같잖아요.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이러는 네,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사실은 막 제가 50곳 이상 거의 네. 60군데로 네. 출판사에 네. 적을 보냈었어요. 기획안을. 네, 네. 근데 뭐 답도 의례적인 답은 많이 받았는데 바로 만나자고 연락 오신 분이 유일하게 제 책을 2권 다 내주신 생각비행이랑 출판사였는데 네. 그 조성호 사장님이 저에게 해준 말 중에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의 책을 쓸 수 있는 저를 되게 격려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출판사에서는 사실은 건강 또는 뭐 자연치유와 페미니즘이 두 개가 엮이니까 네, 네. 좀 어려워서 또는 자기들이 하나는 알아도 하나는 모를 수 있는 약간 이런 출판사 나름의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려운데 이분은 딱 이런 책을 기다렸다고 해서 제 책을 내줬어요. 엄청난 칭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네. 더 재밌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제가 몸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사 사모인데 네. 내 이 논조나 어투나 네. 좀 수위 조절할까요? 네. 이제 한번 읽고 수정 딱 파일을 받고 만나서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호불호는 있는 책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네. 쌤의 목소리 그대로 가세요. 이건 저의 인생의 사실 치유예요. 네. 여기 아까도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할 네. 만큼 제 삶을 돌아볼 때 네. 약간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이거 있었는데 네. 정말 좋은 출판사를 만난 덕분에 제가 네. 목소리 그대로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책을 냈지만 엄청난 수정과 네. 엄청해서 저의 말 맛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 대중서고 약간 정돈된 느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듬어서 냈는데 선생님 글이 네. 약간 뭔가 생선이 팔딱팔딱 살아서 뛰는 것처럼 이게 뭐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네. 와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정말 우주의 기운이 다 나를 도와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 할 만큼 책을 내는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치유였어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게 앞에 거 조금만 보태면 네, 네. 아까도 갱년기 에너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지금 이 책이 먼저 나와야 순서잖아요. 네, 근데 네. 아파 버리니까 수술하고 제가 이 책을 먼저 쓰겠어라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항상 두고두고 감사하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 제가 이제 또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뭐냐면은 저는 가족력이 있는 비형 간염 보유자로 네, 네. 30년 가까이 살다가 네. 그 전에 앓은 이후로 네. 비형 간염을 앓은 이후로 30년이란 말입니다. 네, 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저의 몸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오빠도
비형간염 보유자이자 간암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가족사예요. 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제가 20대 때 검사해 보니까 모두 간염 보유자였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네. 흔히 우리가 후진국병이라고 네. 우리 때는 몰랐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보유자인 채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수술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치 쌓아놨던 질문꾸러미가 확 내게 들이닥치는 것처럼 첫 질문은 뭐였냐면 의사가 항바이러스제 처방 하실까요 하는 거예요. 퇴원 전에 수술 이제 간 얼떨결에 간 20% 잘라내고 이제부터 나가시면 비형 간염 보유자로서 간염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약이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항바이러스제는 간염을 치료하는 약인가요? 제가 질문을 열심히 하는 아줌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치료약은 아니고 바이러스 농도를 조금 낮춰줘서 바이러스가 폭주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간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이지 치료약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병이 현대의학이 난치병 또는 네.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 제가 그걸 알았으면 쉰이 되도록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너무 열심히 사셨죠. 네, 너무 열심히 살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간염이 네. 간암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걸 그때 퇴원 전날 화들짝 놀라고 갑자기 제가 짝꿍과 눈을 딱 마주치고는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먹어도 저항 내성이 생기면 항바이러스제를 바꿔가면서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단순한 논리. 아니 평생 먹어도 안 낫는 약을 왜 먹어. 지금 간 잘라내고 만신창이가 된 이 몸에 약을 어차피 계속 먹어도 안 나을 건데 뭐하러 먹어. 이 생각이 팍 들어서 처방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의사가 다행히도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간 수술을 해놓은 간은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약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무리를 주죠. 예, 무리를 주죠. 그리고 저는 항암도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항암이라는 게 화학 약이잖아요. 그쵸. 그게 가면 몸에서 모든 화학적 반응으로 반응은 인해 간으로 가서 아, 간이 간에 그걸 또 담당하는 무리를 거예요. 예. 무리를 주는 그래서 간에 무리를 줄 바에는 막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판사판일 때는 몰라도 특히 간의 병일 경우에는 이 화학 항암제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 저는 덕분에 그때 네. 결심을 했어요. 안 쓰겠다고. 그리고 퇴원을 했으니 이제 내 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3개월째 정기 검진하러 갔을 때 영상도 찍고 피검사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의사가 저는 이제 외과에 바로 가서 수술을 하고 관리도 그 수술한 의사한테 받았어요. 이제 대형 병원들이 사실 환자를 안 놓치기 위해서 이 수술한 의사는 저의 간을 종양 내과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의사가 아닌데 저는 2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그 수술 부위가 어떤지만 관리해주는 의사였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의사가 제가 수술 후 3개월째 검사하러 갔을 때 저의 너무나 궁금증은 잘라낸 그 자리가 어떤 식으로 회복해서 저는 간을 또 중간을 잘라내서 네. 그게 이제 자라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면 봉합을 하고 끝났나요? 네, 이 잘라놓은 상태로. 왜냐하면 간이 그 부위에 따라서 수술을 하면 간이 자라나와서 회복돼서 붙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냥 붙여버리면 안 돼요. 아, 생각해보세요. 간이 요렇게 생긴 간인데 중간쯤을 잘라냈다 생각해봐요. 그걸 붙여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자라나오도. 왜냐면 그 사이에는 혈관과 미세한 모든 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살려놨기 때문에 간이 자라서 붙도록 놔두는 수술 원리였어요. 그것도 수술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네. 얘가 붙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수술한 부위는 잘 자라고 회복되고 있냐니까 의사가 명답을 해줬어요. 그게 왜 궁금합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의사가. 대답을 왜 안 해주죠? 그쵸. 그 의사가 너무 잘 나가는 명이어서 몇 초만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화를 그렇게 벌컥 냈는데 그 화가 저의 마음에 갑자기 가슴에 팍 꽂히면서
갑자기 저가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인 줄 저도 몰랐는데 분노가 걸어오면서 뭐라고? 내 몸을 알아서 한다는 저 의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아, 나 이제 이 의사한테 오면 안 되겠다. 오면 내가 미친년이고 암이 도진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의사와 헤어져서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좋아.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이제 그게 제목이 됐는데 그렇군요. 예.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제가 갱년기라서 저도 몰랐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의사가 화내고 바쁜 의사한테 왜 질문을 그렇게 따박따박 하냐. 화낼 만도 했겠다 할지 말라도 저는 그걸 내가 인생 전체적으로 갑자기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막 몇 초간에 막 주마등처럼 옛날이 네. 떠오른다 하듯이 그때 제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왔던 과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비굴했구나. 왜 여기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지? 다시는 이 병원에 안 온다. 결심하면서 내가 살아남으면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라고 책을 써야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이 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게 네. 10년 전 일이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내 몸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네. 먼저 책을 썼고 네. 그리고 다시 지금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산림의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맞아요. 이제 집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환자의 궁금증,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의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제 찾아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조합원이 돼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의사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한국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때 불현듯 나는 의사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네.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환자들이 내 생명이 그에게 달렸다. 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는 오히려 신을 믿으면서도 신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병원 교라고 하잖아요. 네. 현대의학교. 그렇군요. 네, 그런 또 말이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좀 처음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글에 나왔으니까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네. 예. 저 실제로 그렇게 뭐 특별히 똑똑해서 결정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빵빵한 보험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네. 잘 나가는 남편도 없었고요. 네. 제가 그렇게 화가 났고 이 의사한테 안 오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보통의 선택이라면 더 친절하고 좋은 의사 찾아가면 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경제적 마음이, 여유, 경제적으로 안 마음의 됐어요. 여유, 네, 없었어요. 네. 이럴 바에는 내가 해보자. 음. 돈이 가장 안 들면서도 스스로 낫는 길은 없나? 그 궁금증 때문에 이제 공부를 택했어요. 네. 내 몸을 내가 접수할 방법을.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또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한편에 자연치유라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그게 이제 거부 반응들이 있죠. 그 과학적인 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맞아요. 예, 예. 뭐 무슨 자연치유냐 맞아요. 그러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걸 이제 그렇게 어떻게 잘해서 살아있는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네. 또 우리 김학순 선생님께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북토크 초대를 하시면 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야매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님을 또 네.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책 읽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읽어보시면 좋고 오늘은 좀 집중해 볼게요. 사실 종교가 삶의 어떤 길을 알려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검소하게 살고 또 신의 뜻을 따라 여러 사람들과 이제 헌신하면서 살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리라. 이런 희망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늘 그 마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게 제도라는 교회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갈등을 겪게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과 과거의 카톨릭, 그 전에 초대교회와 과연 같은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은 채 현재 제도화된, 그리고 또 각 교회별로 종파별로 맞아요. 예, 교단별로 다양한 어떤 인간의 첨가물이 들어간 맞아요. 그걸 마치 정말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또 살아오다 보니 네.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극악무도한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고 네. 저게 신앙인가 싶을 정도로 재산을 물려주는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게요.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런 제도권에 관한 사실 뭐 사회적 운동 이기까지는 안 했는데, 선생님의 삶, 개인의 삶의 변화가 결국 다른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사회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책 자체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늘 남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좋은 남자거든요. 네. 근데 왜 선생님은 자꾸 네. 뭐라 하실까?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에서 남편분은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두 번째 책에서는 결혼조차 쉽지 않았더라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쌤도 제 짝꿍에게 더 감정이입 하시는군요. 아, 정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좋은 분이세요. 실제로도 만나봬도.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안 그래 둘이서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지인 누가 상이 있어서 문상을 다녀왔었는데 네. 그런 경우처럼 내가 갑자기 오늘 죽는다면 덕이는 뭐 어떤 순간에 나의 부재를 가장 절실히 느낄 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가 가장 통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그때 그게 가장 클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맞아? 사실 저희가 페미니즘을 하고 또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기 이전에도 굉장히 대화를 하는 부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함께 자라왔는데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대전제가 달랐던 것 같아요. 쌤이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남녀를 뭐로 보느냐.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잘못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질서가 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졌다. 그렇죠. 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확장되거든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 안 하면 그럼 그 여자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성 목사 안수라든가 그죠 네. 여성의 임신 중단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목소리를 가진 권리를 가진 평등한 인간 존재로 보느냐 네. 아니면 정말 제2의 성으로 보느냐 그 문제였는데 저희가 과거에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그 대전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말을 거는데 그 대전제를 안 건드리는 범위에서 좋은 친절한 부인 좋은 가부장 착한 가부장이라 흔히 말하죠. 그 관계로 살아보려 하니까 근원적으로 막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자기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못 살게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친절하게. 네. 그랬는데 결국은 저와 함께 변화의 길을 용감하게 이제 선택하면서 지금은 어제 합창 연습하고 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버나드 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항상 그냥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양복쟁이만 자기를 만나면 항상 치수를 새로 잰대요. 그 사이에 몸이 변했을지 모른다고. 아, 자기는 그게 굉장히 영감을 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영감? 그랬더니 그렇지. 김하숙을 항상 새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옛날에는 뭘로 봤더라? 가구 아냐?
우리끼리 그렇게 같이 웃었거든요. 어. 그리고 항상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맞아요. 생각도 변하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탄탄하다고 믿었던 가치관 대전제도 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네. 맨날 양복쟁이처럼 지수를 새로 재야죠, 그죠? 네. 우린 지금 그런 친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뭐 글 쓰고 같이 이야기하고 취미도 공유하고 여행하고 그렇죠. 가능하다는 게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게요. 예.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안 하잖아요. 밥 먹었냐? 피곤해? 쉬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런 책을 읽었어. 이런 대화가 그러니까. 가능한 부부가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제 짝꿍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결혼 생활 한 전반기는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 그쵸, 그쵸. 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네.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달라진 세계관으로 자신을 보니까 전형적인 가부장이었고 여성을 나를 어떤 자기 목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보다는 그냥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자기를 좋게 해주는 그치. 예. 목사들이 참 주변에 다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뭐 목사 사모뿐만 아니라 맞아요. 부목사, 네. 교육 목사, 네. 그 밑에 집사, 권사, 장로, 교인 모두 자기를 떠받쳐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네. 착각하고 사신 거죠. 네. 예수님은 나는 지배하려 온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하지. 쓰여 있는데 딴 사람한테 적용하지. 너가 나를 섬겨야지.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예수님의 삶을 맨날 담는다고 그렇게 저도 세뇌 교육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세뇌 교육 당한 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슬픈 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우리가 왜 그 모습대로 못 사는가? 근데 그 그러니까. 모습을 왜 교회 안에서만 네. 실천하는 것으로 네. 오로지 한 사람, 저 목회자 또는 우리 교회 커지는 거, 신도수 많아지는 거에 집중했을까?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날라리 교인이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지나가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울어된 몸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는 종교여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불교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믿음 없으시. 근데 정말 네. 그 우리가 실제로 그 강남순 교수 같은 분은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이 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네. 그 다음 질문이 어떤 예수를? 맞아. 예, 우리 이 질문 속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 아까 네. 쌤도 무슨 우리 성경과 제도화된 종교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상화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이상화도 깨야 된다고 봐요. 네, 예. 맞아. 책에 쓰셨어요. 그쵸? 바울에 대한 예, 이야기. 왜 그러냐면 네. 그 시대 1세기 예를 네. 들면 그 시대에까지의 네, 시대적 배경이 예, 있죠.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 시대에 통하던 상식이 있고 네.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성서를 하나의 어떤 바꿀 수 없는. 무오한 문자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함으로써 해석도 아니지만 네, 네. 우리 이 시대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가리고 네. 과거에 쓰인 것을 경전화하는 것부터 문제였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보면 본질론적인 네. 것에 빠지다 그쵸. 보면 예, 예. 사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렇죠. 말씀이 있고 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러면요.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그 시대 아무리 앞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또 네. 우리가 쓰는 개념 네. 그때는 없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페미니즘. 네. 사실 예수는 페미니스트였거든요. 네. 보면 네. 여성과 그 당시에 인간으로 치지도 않던 여성과 그렇죠. 병든 사람들 네. 또는 죄인이라고 사회가 낙인 찍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친구로 그냥 대했어요.
그쵸. 저희 선생님 예. 책도 사마리아인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뭐죠? 그 막달라 마리아. 예. 왜 분주하게 부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예. 마르다와 마리아 왜 항상 사례로 나오잖아요. 네네. 말씀 안 듣고 그치. 부엌에서 일하고 예. 있어서 이제 막 동생을 비난했더니 네. 예수님이 그거 부엌 일 하는 것보다 와서 듣는 게 더 귀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그래서 여성들 식당에서 왜 다 건사님들 밥하는 거 그거 하느라고 짐 빠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고 어디 가면 다 집사님들이 그냥 만난 거 해서 예. 수련회 가서 먹이잖아요. 네. 그거에 열중하다 보면 사실 말씀은 어디로 가고 그렇죠. 일만 하다 오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한데 그 비유조차도 그 사례조차도 사실은 예수가 이원론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전제를 의심해 보면 예수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냐면은 말씀 듣는 건 귀중하고 설거지하는 건 안 귀중하다 한 게 아니라 마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동생이 여자가 감히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예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사실 거의 없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때 사실은 마르다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비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리아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정도로 했거든. 이걸 오히려 확장하면 당시 남자들만 예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지 여자는 감히 그 발 아래 앉을 수 없었는데 마치 페미니스트처럼 그 앞에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부엌으로 갈 것이지. 근데 예수는 그때 이미 이원론을 뭉갰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원론을 가져오는 한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옳고 누가 그런 게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다르게 보지를 못해서 훨씬 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쓰는 교파가 있는가 하면 네. 그죠? 네. 오히려 여성 안수와 네. 여성 해방과 네. 훨씬 더 평등한 성평등한 세계로 가는데 성경이 근거가 되어주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선생님 책을 읽었어도 아직도 저도 여전히 네. 이분법적.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아직 여전히 교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그런 식으로 좀 축적되어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여성을 해방시키는 종교로 아직 제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서 새롭게 그 해방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가는데도 주저주저 맞아요. 하게 되는 예, 게 있는 그러면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난 제 세상에 여긴 또 뭔가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다고?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그런 종교의 그 무서움이 확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막 진짜 그 저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잖아요. 그 교주에 의해서 막 매워서 자지우지되는 삶을 맞아요. 사는 사람인데 그걸 교회로 갖고 오면 사람들이 별 의심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하시다. 그거를 그런 삶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 동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두 분이 또 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막 아우 정말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읽었는데 조금 그 이야기는 우리 정인의 그 오르막길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듣고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이야기를 더 재밌게 또 진전시켜 볼게요. 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요.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의 위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네,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왔는데 어쩌면 선생님 삶하고 가사가 되게 닮은 듯하네요. 제가 오르막을 좋아합니다. 아 근데 덕이님 입장에서 예. 왜 고된 우리 김학수 선생님을 택해서 처음에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셨었다고 느꼈다는데 그러게 또 말입니다. 불구하고 네. 여전히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게. 그리고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의 소망이 제가 사모가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단호히 거절하며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나의 남편이 이 집사 저 집사 손잡는 꼴을 볼 수 없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므로 저는 목사의 사모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저는 질투의 화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그 사모가 싫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 작은 엄마도 사모고 저희 동생도 목사고 저희 뭐 이렇게 주변에 친인척에 사모가 꽤 있는데 네. 저 사모가 뭐지? 이게 직업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직업도 아닌데 교회에서 온갖 작은 개척교회는 허드렛 일 다 해요. 그렇죠. 밥도 하죠. 네. 때로는 반주도 하죠. 네. 지휘도 하죠. 네. 목사님 또 수발도 들죠. 그렇죠. 예. 근데 옷도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맞아요. 입었다고 돈 없어 보인다고 뭐라 그러고 화려하게 입으면 왜 화려하게 입고 다녀서 목사를 망신을 시킨다고 그러고 아 너무 그 교인들의 입방아에 수도 없이 오르내리잖아요. 네. 사모가 뭔가요, 선생님?
저도 몰라요. 어. 제 친구 중에 네. 정치인의 부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둘이 만나면 너무 통해요. 아, 이거는 사실은 네. 제 책 제목이 쑥덕쑥덕 사모의 그림자 탈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을 독립적인 동등한 인간으로 살게 허락하지 않고 네네. 그림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음. 직업군이 있어요. 가부장제가 원래 다 그렇지만 네. 그중에 특별히 제가 정치인의 부인을 만나보고 똑같은 원리란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요. 그 남편은 그 부인의 커리어나 전공 불문하고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기의 비서처럼 자기가 네. 필요한 걸 하도록 하고 밖에 네. 나갔을 때는 미소 띄고 다 네. 사람들이 인사해줘야 되고 네. 전적으로 가정은 혼자 책임져야 되고 아주 네. 그 성별 이분법이 명확한. 네. 근데 이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라고 네. 2000년 전 심지어 더 긴 거는 3000년, 네. 4000년 전의 그 남녀에 관한 세계관을 네. 아직도 끌고 와서 네. 고수하려고 하는 집단이 네. 다는 아니고 사실은 네. 이미 깨진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목사와 목사 부인이라는 네. 관계 같아요. 저는 모든 교회를 경험한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양한 교파를 계속 경험하기 네, 위해서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순례를 하는데 네. 제가 속했던 곳이 유독 네. 돌아보니까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남편 목사가 아기를 안아도 아기띠를 하고 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의 종에게 네. 그러냐고. 그럼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네. 그렇죠. 저도 결혼 전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자부하면서 네. 사람들을 목양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서 남편이 주의 종이면 여자는 주의 종의 종처럼 이거 바로 세계관이 모순이죠. 네. 사실은 모순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모라고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부장제와 이 여성 문제에 눈을 떠볼수록 이 사회 구조가 네. 여성을 이런 식으로 구겨서 너무 깨알같이 네.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목소리를 죽여라. 뭐 우리 엄마는 지금도 항상 그러죠. 옷 그래 입고 가면 교회에서 뭘 안 카나 이거부터 물어봐요.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진짜 좋은 교회다 막 이래요. 네. 그 정도로 가부장제죠 사실은. 네. 참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볼수록 언어가 없었으니까. 네. 예. 전 그 말 너무 동의해요. 네. 저도 제가 국제 결혼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를 이렇게 취급했구나. 그렇죠. 예, 라고 비로소. 아는 순간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지? 그러니까. 그때 여성학을 안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페미니즘이 없었으면 그러면요. 저도 싸울 언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페미니즘은 정말 우리에게 언어를 준 언어를 거죠. 주는 거죠. 목소리를 예, 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와중에 힘들고 막 한 와중에 폴란드에서도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선생님에게 또 각별한 나라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오랫동안 못 가보셨잖아요. 못 갔죠. 돌아온 뒤에 못 갔죠. 네. 예, 원래 지금 너무 많이 갈라 변했을 건데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 예. 아마 사람들의 심성도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자본주의가 엄청 그러죠. 치고 들어가서 근데 그 당시에 폴란드는 선생님에게 뭐 어떤 걸까요? 되게 고향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죠. 네. 맨날 제가 제2의 고향이라는 이 제2의 조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로는 사실은 폴란드를 전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는 이곳에 평생 살 거고 폴란드의 뼈를 묻을 각오로 갔기 때문에 네. 폴란드화 되고자 했었어요. 사실은. 음식부터 네. 사고 방법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애 키우는 엄마와 친구가 되어서 너무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 나라를 알고자 했던 점에서 어떤 사실을 제가 선교하러 갔다고 했지만 사실 가서 바로 알았어요. 이 제국주의적 선교 관점이 좀 문제가 많구나. 그 나라는 사실은 빵빵한 가톨릭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를 선교 대상으로 여기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제 관심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투쟁과 굉장히 그 살아있는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을 선입견 없이 사랑하게 된 경우였어요. 제가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알면 알수록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됐고 우선 가까운 친구들과 제가 책에도 쓴 아식과 같은 친구와는 네. 지금 메일과 네. 그것만 주고받는 사이지만 네. 언젠가는 이제 가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표까지 사놓고 못 갔던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선생님 가신다라면 바지끄랭이라도 붙잡고 같이 덩달아 쫓아가고 싶다. 예. 막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사실 그쵸. 우리가 이제 북유럽 쪽에 또 그게 공산주의의 어떤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저희한테 열렸을 때 사람들은 그곳을 참 정복자처럼 관광하러 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그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유럽적 풍경에 매료돼서 맞아요. 관광지로서만 소비했던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곳에서 산다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적응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지금 안산에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의 모습이지 맞아요. 않을까. 딱 그거죠.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막 한국을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맞아요. 정작 이곳에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그러게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아직도 안산은 예. 이주민이 많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도 그러니까. 아마 그 이주민의 마음을 예.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네. 네팔 분들이나 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도 안 가본 곳에 먼저 가서 뭐 네. 알려고 하고 네. 경험하고 재밌어 하는데 저는 사실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뭐 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지 않을까. 맞아요. 누군가 여기서 살아낸다는 거는 너무 노력해야 하는. 그러면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지속협의 소위원회 위원인데 아, 그러시군요. 예, 올해는 그래 상호문화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항상 이주민들을 향한 제 마음이 저의 과거와 겹치기 때문에 네. 항상 찔렸어요. 내가 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올해는 상호문화위원이라서 제가 너무 기쁘고 네. 막 즐거워하고 회의 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고 네. 예, 그러고 살고 네.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네. 건데 선생님의 이야기는 2시간, 3시간 들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노년을 향해 가고 계시고 그쵸. 저도 이제 노년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리 흰 여자끼리 지금 둘이 앉아 아, 좋아요. 네,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삶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선생님도 이제 극복하신 질병 때문에도 더 오래 사실 예정이신데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의학의 발달 내지는 또는 우리 삶의 질의 또 발달 또 선생님처럼 몸 관리 잘하시는 네, 그런 분들은 더 건강하게 사실 텐데 저는 너무 두려워요. 네, 사실 오래 산다는 맞아요. 게 너무 끔찍해요. 그래요. 할 일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아우, 그게 그건 말도 가장 안 되지. 두려워요. 그쵸. 예. 예.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는데 매번 책을 사고 보고 글 쓰며 한량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이야 이제 남편이 젊어서 젊지 않죠. 아 이제 아직은 자기가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 네. 애쓰고 있으니 제가 그 덕에 사실은 뭐 돈 안 되는 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린다 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노력은 하지만 남편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제 돌아보니. 근데 저 맞아요. 남자가 돈을 안 벌면 맞아. 내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슬슬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돈 걱정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좋은 어른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너무 귀찮고, 아, 정말 저분은 왜 돌아가시지도 않아? 막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같이 사는 게 피곤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그러게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제 삶을 닥친 거를 사는 것 뿐인데요. 네. 그렇게 너무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10년간
새로워졌다는 삶을 살아보니까 날로 새롭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새롭고 다른 거는 주름 늘고 머리카락 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제 목표는 사실은 책에도 썼지만 책 쓰면서 사는 건데 그냥 취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노년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책 지금 또 시작했고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요, 뭐 꼭지 네. 글도 쓰고 원고를 네. 준다면 쓰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강의도 하고 하지만 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시작할 때도 했듯이 할 말이 많아서 저는 음. 입을 봉함을 당하고 살았던 그 아픔 때문에 네, 네, 네. 저에게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네. 제가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혼자 또 아니면 떠들면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글로 써야지. 저는 그래서 노년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진 거 없고 네. 없어서 한편으로는 용감한 점도 있고 만들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 속에도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늘 수없이 내었듯이 네. 지금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 20대라 생각하면 네. 지금부터 내 새로운 설계와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더 쏟고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특히 저의 노년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토론 모임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네, 네. 20대부터 60대까지 서로 평을 쓰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관계가 실제로 그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함께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네. 이 친구들이 있어서 네. 더 노년이 재밌고 기대되는 거죠. 나를 노인이 아니라 네. 함께 자라고 공부하는 친구로 네. 여겨주는 네. 그런 관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게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페미니즘을 만나기 전에는 관계라는 게 서로 뭐 외모도 꾸미고 나가야 되고 서로 막 또 평가하고 뭐 쟤는 좋은 직장 다니네 뭐 나는 어떻네 학벌이 어떻네 너 어느 대학 나니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막 서로를 위기 지으면서 막 아닌 척하면서 위선 떨면서 만났던 관계였는데 페미니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너무 배울 게 많아서 맞아요. 예. 그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노년에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계속 노년에 있다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 예, 생각은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벌써요? 네. 수 없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책 제목 말씀드립니다. 쑥떡쑥떡 3호의 그림자 탈출기 김하숙 선생님이 지으셨고요. 생각비행에서 나왔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에너지 있게 사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저도 선생님으로부터 힘을 오늘도 받고 매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는 그 기운으로 제가 요즘 스킨십 없이 산 지 오래됐는데 유일한 스킨십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책을 쓰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그 책 또한 또 만나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초대 손님의 저자 김하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88.7 메가헤르츠입니다. 선생님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뭐 노래는 길게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으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